조선 궁중비사. 기생들의 치부와 절개. 기생들은 부귀를 위해서 사내들에게 술과 웃음을 파는 것인데 중국의 사마천은 사기열전 화시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인간의 성정으로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원하는 바이다.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가 공을 세우는 것이나 강도, 살인, 학자가 공부하는 것, 기생이 노래하고 술을 파는 것, 학자들이 학문을 연마하는 것조차 부를 얻기 위한 것이다. 사마천은 기생들이 술과 웃음을 파는 것도 오직 부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조선은 성리학이 지배하여 선비가 재물이나 색을 탐하면 비루하다고 여겼고 기생들도 부를 쌓는 것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장흥의 재물을 이용해 성산어를 첩으로 삼은 돈 많은 창고지기가 있었는데 유몽이는 어우야 담에서 성산월이 돈 많은 창고지기의 첩이 되었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모으려면 근검 전략을 해야 하고 인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신노숭이 만덕의 재산을 축적할 때 남자들의 바지를 벗긴 것이 수백 벌이나 된다고 비난한 것은 부의 속성을 잘 모르고 한 말입니다. 종자돈을 시작으로 악착같이 모으는 것이 축적이고 축적이 끝난 뒤에는 재산을 늘리는 증식을 하고 증식으로 천금을 모은 뒤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만덕은 재산을 모아 성공한 기생인데 기생이라고 누구나 재산을 모으는 것은 아니라서 젊었을 때는 꽃처럼 아름다운 용모로 사내들 품속을 전전하면서 호의호식하지만 늙으면 병과 가난만 남게 됩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창부가 늙으면 삼공이려가 있는데 세 가지가 없어지는 삼공은 재산, 육체, 명성이고 한 가지 남는 이려는 이야기라고 유몽인의 어우야담은 말합니다. 기생이 늙으면 재산도 없고 육체는 병들어 생계마저 곤란해지는데 누구도 돌보아주지 않으니 기생은 스스로 노후를 계획해야 했습니다. 밤정 김여의 효빈잡기에 의하면 경상도 선산에 한 기생이 있었는데 월파정 나루의 상인이 배에 가득 생강을 싣고 오자 그를 유혹해 생강을 모두 탕진하게 만들었고 뒤늦게 후회를 한 상인은 시를 한 수 지었습니다. 원간노마목, 근견한 농창. 멀리서 보니 늙은 말에 눈 같더니 가까이 보니 고름든 환부짖은 상처 같구나. 양변계 무치, 끽진 일선강. 양쪽 어디에도 이빨이 없는데 내 배에 생강을 다 먹어 치웠구나. 어우야담에는 바지라는 이름의 한양기생이 시체를 검시할 때 직접 만지는 사람인 오작인이 시체를 지고 가는 것을 보고 그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오작인이 좋은 옷을 입고 돈을 많이 가지고 가지를 찾아가자 가지는 그가 오작인인 줄 모르고 돈을 받고 동침했는데 그가 돌아갈 때 보자기를 하나 주어 풀어보니 어린아이 시체였습니다. 이에 가지는 오작인의 돈을 모두 돌려주고 사과했다는데 기생들이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물자를 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와 같으니 통탄할 일이라고 유몽이는 어우야담에서 통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은 기생의 말년을 생각할 때 기생들이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래인지 자유인지 모를 기생의 절개. 조선의 여성들을 가장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일부 종사라는 미명 아래 한 남자를 위해 일생을 바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양가의 여성들은 15에서 16세에 혼례를 올린 뒤에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거나 수절해야 연려가 되고 절부가 됩니다. 개가를 하는 것은 윤리를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시가는 물론 친정까지 음란한 집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자손들이 벼슬에 나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남편이 없는 여자들에게 수절을 강요하고 해절할 위험이 있으면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조 11년 강원도 안협에 사는 이연이라는 양반이 문중족인들과 함께 조카 며느리 구소사를 강제로 자루에 넣고 칡넝쿨로 묶어 강에 던져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조야를 들끓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소사는 양반가인 시가의 숙부 이연과 친정오라버니에 의해 음란한 소문이 퍼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씌워진 굴레는 기생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기생들, 특히 관기는 수절을 할 수 없는데도 관장의 모진 핍박을 견디고 수절을 하면 칭송을 받았습니다. 퇴계 이황이 사랑했던 단양 명기두양은 강선대에 몸을 던져 칭송을 받았고 함흥기생 일선, 안음기생 취선 불영기생 장애, 홍원기생 홍랑이 절개를 지켜 조선의 명기 반열에 올랐습니다. 홍랑은 젊었을 때 고죽 최경창과 열렬한 사랑을 나누었는데 최경창이 한양으로 올라가자 안타까운 이별을 한 뒤에 수절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최경창이 갑자기 알아눕게 되자 도성으로 달려가 본처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수절을 하고 죽은 뒤에는 파주에서 무덤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최경창의 시집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피난을 해서 시집이 불에 타거나 소실되지 않고 남을 수 있었습니다. 홍랑이 죽자 최경창의 가족들도 비로소 그녀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감동을 받아 그녀를 최경창의 무덤 아래에 묻어주었습니다. 관기는 관가지물이라 마음대로 수절을 할 수 없는데도 기생들이 굳이 수절을 하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공주 관기의 하소연에서 볼 수 있듯이 관기는 한 달 내내 고을을 오가는 사내들의 성적 놀이개가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춘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오로지 관장의 명령에 따라 사내들에게 종음을 당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한 사내를 위해 수절을 하게 되면 사내들의 놀이개가 되는 것은 벗어날 수 있었는데 물론 수절을 하기 위해서는 관장의 혹독한 벌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수절을 못하게 하려는 관장들에게 매를 맞아 죽는 기생도 있었는데 이광녀를 사랑한 장애 같은 경우 유백의 김녀의 기록을 보면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김녀가 사랑했던 지연화라는 기생도 마찬가지인데 지연화는 김녀가 백두산에 맑고 맑은 전기를 받고 2000년 만에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나 김녀가 떠난 뒤에 불영부사에게 모진 고문을 당해 죽어갔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기생들의 치부와 절개였습니다.